홍성원 장관 얘기 좀 해보죠. 대구, 대전, 울산 찍고 이정재 씨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뭐 이정재하고 사진 찍는 거야 뭐 사적인 거니까는. 네,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네. 대구, 울산, 대전.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건 정치인의 행보지 국무위원의 행보는 아니에요. 그 장관의 뭐 통상적인 업무다. 정말 입만 띄면 거짓말이지. 누가 어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어떤 장관이 그런 행동했습니까? 설사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총선 전이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안 갑니다. 지금까지 국무위원들은. 어? 그런데 대구 가가지고 셀카 첫 찍느라고 기차를 늦췄대요. 기차를 딜레이 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표를 바꿨다는 거지. 아, 또 뜻하게 얘기하잖아. 쥐가 뭔데? 스타야?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고 우리 언론은 그걸 실어주고 자빠졌어요. 다들 미쳤어. 나 미친 것 같아. 다들 언론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네. 근데 아니 뭐 자기가 조선소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통상 업무입니까? 네. 거기 가서 제가 조선을 잘 안다고 어떻게 하냐? 네. 대우해양조선 수사해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비판을 해야지. 거기다가 그걸 찬양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법무부 장관의 카이스트를 왜 가는데 그게? 법무부 장관 카이스트하고 뭔 상관인데? 과기부 장관을 하든가 중소벤처기부 장관을 하든가 그러면. 네. 어? 아유.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죠. 당연히 이제 총선 행보고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럼요. 겁니다. 예, 국민 세금으로 지금 사전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럼 탄핵해야지 그러면. 탄핵해야 되나요? 아니 뭐 본인 탄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탄핵해야지 그러면. 아니 정치 명분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이용해서 민주당이 탄핵해서 어쩔 수 없이 난 정치할 수밖에 없다. 국무위원 하고 싶었는데 이런 명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주의자네. 왜냐면요. 네. 한동훈이 탄핵거리 늘렸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은. 네. 사전선거도 있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도 있어요. 국무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네. 매번 나와서 민주당 욕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피의사실 유포.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요. 자 탄핵 갔다 한 6개월 걸려요, 그죠? 그러면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 같아요? 탄핵이 맞다고 판결할까요? 아니거든. 네. 탄핵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 정치기관입니다. 사법기관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문을 쓰느냐.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성이 있으나 피의사실 유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게 장관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요 앞에를 딱 떠가지고 요 앞에 부분만 떠가지고 네.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 사람이. 예. 그걸로 이용하면 되는 거지. 뭘 이걸 두려워가지고 뭐 역풍 분다고 뭐 그래요. 이상민 탄핵 장관할 때 역풍 분다 그랬는데 빠꾸 가고 역풍 불었습니까? 10원 한 장 안 불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역풍 분다는 거야. 민주당의 용기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동영 평론가에 따르면 용기가 부족하네요. 이번 대선이 아니잖아요. 네. 대선과 총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대선은 투표율이 80%고 총선은 잘 나와요. 60%예요. 55% 60%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집토끼를 일단 확 끌어당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 집토끼들을 총선 투표장에 내보내느냐. 기권하지 않고. 그랬을 때 한동훈을 탄핵했다. 신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역풍 분다고 그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이 안 나가요. 왜 그 생각을 못해? 중도층 잡는다고 하는데 총선에서 중도층 잡을 생각하지 마요. 10명 중에 6명밖에 투표 안 하는데 거기 중도층이 어디 있어요? 아니, 투표율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강서보궐선거만 하더라도 평소에 한 20% 했지만 이번에 투표 많이 했어요. 그 왜 했습니까? 심판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 프레임이야. 예. 그런데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같은 몸이야. 예. 그러니까 심판 프레임이 더 작용하는데 왜 이걸 겁내냐고요. 겁낼 이유가 없지. 민주당이요 겁 없이 나가라. 뚜벅뚜벅 나가라. 나한테 민주연구원장을 시켜줘봐. 씨. 이동영을 민주연구원장으로 좀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 한동훈 탄핵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얼마나 시원해 생각할까. 네. 역풍 같은 거 없어요. 6개월 동안 안 보면 좋지 뭘 그래. 장관들 다 탄핵시키면.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네. 지금 보면 아니 당장 내일 이동관 탄핵이 예고돼 있어요. 탄핵도 아닌데 뭘. 네? 이동관. 그 장관도 아니잖아요. 뭐 장관급 국무위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무위원은 또 아니죠. 아니 게다가 여론조사하면 행정기관장이죠. 6대 3으로 나온다고. 네. 대통령 지지랑 똑같이 나와요. 맞아요. 탄핵하라가. 근데 왜 망설이냐고 이거를. 아니 한대요 내일. 해야지. 해야 돼요. 아니, 제가 뭐 민주당 대변인 같네. 한대요 내일. 어쨌든 민주당은 한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있잖아요. 종로 출마 선언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교통정리가 된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더라고요. 그왜 정치 희한하게 하네 정말. 김기현 대표가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만 하죠. 본인이 나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종로 가려고 그래요? 했는데 하태경이 선수 쳤다 이래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엄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현역이 있는 곳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니 현역이 있다는 거는 거기가 험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긴 곳이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보궐이든 어쨌든 간에. 네, 안 냈죠 후보를. 네. 그러면 교통정리를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교통정리 없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뇨한 위원장이 네. 하태경 보고 네. 서대문에 오라 그랬어요. 맞아요. 일각에 내가 나간다는 말이 있으나 나는 안 나갈 테니까 하태경 여기 와라. 거기 가면 되는데 왜 종로로 갔을까 하태경은? 이뇨한이 나간다는 얘기네 서대문에. 네. 그런 얘기네.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전략도 참 특이하다. 이준석 대표가 신당 만든다고 하잖아요. 뭐 상당히 영향이 있다. 민주당에도 실제로 돌려보니까 영향이 없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한다면 험지로 간다는 거예요. TK. 예, 뭐 대구에서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준석? 네, 이런 얘기, 지역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험지 출마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K 전략이 없다. 이번에도 TK는 버리는 거냐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 네. 국민의힘에서 중진들 험지 가라. 음, 그 호남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네? 호남 가라는 얘기냐고 험지 가라는 얘기가.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에서 예. 이뇨한이 수도권 서울 가라. 험지면 호남까지 왜 수도권 가라 그러지? 수도권이 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면 이재명한테 왜 그러면 TK를 가라 그래요? 자기들은 호남 험지 안 가면서 왜 이재명 보고는 TK를 가라는 거야? 거기 죽으러 가라는 얘기인데. 죽으러 가라는 거다. 험지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험지지 죽으러 가라는 건 험지가 아니죠. 그 영남 중지들한테 호남 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가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근데 이재명 보고는 왜 영남을 가래? 그것도 TK를 가래? PK도 아니고? 그 죽으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험지야. PK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PK는 부산 가라면 이해를 하겠어. 네. 당대표는 그 부산을 좀 이렇게 해라. 네. 그런데 TK를 가라, 안동을 가라. 그 죽으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험지예요. 너는 죽어서 살아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지. 네. 다 말장난이지 그게.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럼요. 자, 그럼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 해 다시 출마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네. 좀 보태면은 네. 이준석도 뭐 대구 험지다. 그럼 호남 가지? 험지 갈 거면 맨날 호남 얘기해도마. 네. 그 호남 가라 그래요. 이재명이 TK 갈 것 같으면 네. 자기는 호남 안 가면서 왜 이재명 보고 TK 가라는 거야? 다들 나쁜 사람들이야 어디 논리적도 안 맞고 명분도 네. 없고. 네.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이제 네. TK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있는 누굽니까 김영권 의원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TK에서 오래 정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에 민주당에 있는 TK 출신들이 같이 내려와서 편대를 이루어서 좀 해보면 해볼만하다 이번에는 지난번 정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권 전 의원은 열심히 그렇게 TK에서 했으니까 비리 한번 줬잖아요. 근데 뭐 뭘 더 바라냐? 그걸로 땡이다. 먹고 떨어져라. 아니. 이런 거네. 저는 그 포항에 이번에 작고하신 분 네. 5번 조선에다가 허대만 씨인가요? 네. 저는 이 험지에서 열심히 한 분들은 한 번씩 다 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쓸데없이 뭐 노동 여성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렇게 머리 박아가면서 내가 진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분들한테는 비례 한번 줘야 된다.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네. 필요한데 지금 무슨 당 대표를 TK로 가서 거기 나쁜 점이 뭐냐면 일단 가서 그건 죽으라고 얘기거든요. 네. 못 사더라고. 두 번째는 거기 발이 묶여요. 뭐 딴 걸 할 수가 없죠. 못하죠. 네.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재명 죽으라는 얘기지 험지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을 살리는 길도 아니고 당과 대표가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뭐 인천 계양 네, 말씀하셨으니까 인천. 인천 아니, 계양 원희룡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 잡으러 이 계양을로 간다라는 보도가 뭐 도하의 보수 언론에 쏟아졌죠. 요거 얘기하면 다 끝나겠네요, 그죠? 네. 시간상. 네, 네.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 종로 간다, 뭐 험지 간다, 뭐 용산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동훈은 쫄보에서 못 가요.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쫄보여서 못 간다. 못 가요. 그래서 한동훈은 강남이나 TK나 PK나 그런 데 갈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고. 그런데 원희룡은 인천 갈 수 있어요. 원희룡은 저도 타격을 안 받아. 네. 그리고 이재명하고 싸워서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를 한 자리로 줄이고 졌다. 그럼 자기도 대권 주자 됐다고 좋아할 거라고. 네. 원희룡한테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원희룡은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받아주는 순간 전국 선거 여기 또 발이 묶여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온다 그러면 이재명은 다른 선택을 했나 봅니다. 어떤 선택이요? 그 지금 봤을 때는 병리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옛날 DJ나 JP 가던 식으로 비례 제일 끝번 받는 거지. 제일 끝번 받고 제 앞에까지 당선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는 전국을 누비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뭐. 그러니까 비례로 묶어놓고 비례 후순위로 묶어놓고 그럼요. 내 앞번호까지는 다 당선시켜줘라 시키겠다라는 결기로 하고 전국 전국을 선거를 보는 거죠. 지휘하는 게 맞다.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원시원한 얘기, 뭐 댓글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셔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한 시간이 정말 훅 가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 이제 이동영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심판론 말고 뭐 윤석열 나쁘다 이건 뭐 전 국민이 동의하는 거고 부정평가가 60%니까 다 알겠는데 그래서 민주당 어떤 대안이 있는 정당인 거냐 수권 능력이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 뭘 보여주고 있냐 이것도 좀 필요한 플러스 알파는 뭐냐 이게 비어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도 뼈아픈 부분인데 지난번에 압승해서 한 180개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바뀌었냐? 그러니까요. 뭘 했는데? 그 대통령 시켜달라 해서 대통령 시켜줬어. 대통령 시켜줬더니 의석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대. 네. 그래 의석도 180석 몰아줬어. 네. 지방 권력이 부족하대. 지방 권력까지 싸그리 다 갖다 줬어. 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세요 손 내미는 거 진짜 민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나서 대선 졌잖아요. 그렇죠. 부산 한번 바꿔달라고 한 번만 바꿔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줬더니 부산시장 이상한 짓 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되면은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해야 된다. 그 YS가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90% 지지율 90%를 넘겼어요. 네. 그거는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개혁적으로 밀어붙였거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아마 지금 이 분위기면 민주당이 꽤 크게 이길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해서 정말 계획적인 거 눈치 보지 말고 좀 해달라. 지금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 전 민구스럽다고 봐요. 국민들 안 믿을 거 봐요. 네.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 이슈, 인물인데 네. 인물은 새로운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구도는 확 짜져 있다. 윤석열 심판 이거 확 짜져 있으니까 이슈 같은 거는 이제 선거 직전에 터지는 거니까 그때 좀 봐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그때 지방선거 앞서 LH 터졌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괜찮았거든. LH 이슈 터지니까 확 다진 것처럼 그런 이슈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구도 면에서는 아주 좋으니까 이거를 구도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조국 전 장관은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조국 신당이 나오면 이 프레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이 구도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배제하면서 이 구도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뭐 비대위원장 한다. 김기현 대신에. 네. 그것도 땡큐지. 왜 그렇게 나오면 이 구도는 안 흔들려요. 근데 뭐 다시 이준석이랑 손을 잡고 네. 그럼 이 구도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봐가면서 민주당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끝으로 그 검사 한동훈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지금 뭐 용인병 던지고 당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출마하는 곳에 이탄희 보낸다, 뭐 이런 전략도 민주당이 생각해 봄직합니까? 일단 네, 그 용인정 지역구인가요 거기가? 네, 예. 그 전에 누구였습니까? 이탄희 전에. 이탄희 전에는 표창원이었죠. 표창원도 당선되더니 버리고 갔어. 이탄희도 당선되니까 버리고 갔어. 그 지역구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민주당 우리를 호구로 안 해? 찍어주니까 다 가버리네 그냥.
아 우리는 그냥 민주당의 후보님 다 찍어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난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그 지역구 사람들이. 네. 그럼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탄희가 최소한 동료 최고위원 상의를 했나 봐요. 상의 안 했어요. 했대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게.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뭐 지역구 국민들한테 뭐 사과는 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략적으로 이탄희 의원의 이런 선택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항마로 이탄희를 쓸 거냐 말 거냐. 아니 이게 있잖아 한동훈은 험지로 안 간다니까요. 험지로 가야 그런 대결 구도가 생기지. 네. 아니. 한동훈 가는 곳에 이탄희가 가는 게 험지라는 주장인 거죠. 아니, 뭐 강남이 됐든 뭐 그럼 대구가 진짜 강남 됐든. 가면 뭐 그 이깁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선거에 아무런 이슈가 안 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혼자 이러는 거다. 그러면 그 네. 예를 들어 저 강남을 갔는데 강남 간벌 갔는데 네. 이탄희가 그럼 나 한동훈 잡으러 가겠습니다. 가면 지는데 그게 뭔 이슈가 돼요? 네. 아니 다시 말장난이가 아무런 이슈가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네. 한동훈이 종로로 온다. 그지 곽상원이 거기 지역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봐도 한동훈이 이길 것 같잖아. 근데 그냥 곽상원 출마시키는 거야. 그래서 곽상원이 이기면 대박이지 이거는. 네. 여론조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구도를 흔들고 이슈를 흔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론조사 계속 할 거 아니야. 네. 원 사이즈로 한동훈 이길 줄 알았는데 비슷해 여론조사가. 이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거지 그게. 네. 옆 지역구에다 양 미치고 야 윤석열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국민들이. 아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이 쉬운 지역구 갔는데도 지금 지고 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무슨 뭐 이탄인 뭐 강남 아무런 소용 없는 얘기.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다. 아, 뭐 지금 댓글에는 시원하다. 역시 이동영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는지 이제 알겠네요. 제가 1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댓글 반응 보니까 이동영 평론가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취재 편의점? 우리 한 달 됐어요. 10월 16일? 구독자 얼마입니까? 구독자 14.7만 명? 어이씨 한 달에 그 정도면 엄청나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요. 아까 뭐 구독자 의미 없다면서요? 구독자는 의미 없죠. 의미 없는데 저 창기에는 뭐가 의미 있어요? 뭐가? 조회수가 의미가 있지. 구독자는 조회수가, 뭐. 예. 그런데 그 초창기에 14만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 숫자 지금 속도로 빠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게끔 뭐 만들어야 되는데. 네, 좀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로 땡이에요. 뭘 땡이에요? 내 방송도 지금 힘들어서 줄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이게 맨날 보는 것만 보면은 이게 좀 사상, 생각, 사고가 좁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동형 TV도 보면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동형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뭘 봐달라고 하잖아 지금 마지막에. 예, 이동형 TV도 여러분 좀 어렵대요. 그리고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동형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동형을 연구원장으로 이런 마지막 댓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